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서로 간의 의견으로 장기화되면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미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개별 통보와 설명회도 마쳤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전례 없는 행보에 한국인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 상황.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통보한 미국의 속내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전망을 알아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주한미군 사령부가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강제 무급 휴직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사실상 이제 올해부터 방위비 분담금이 적용되는 것이 11차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데요. 예. 이것이 이제 올 1월 달까지 해가지고 6번에 걸쳐가지고 협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됐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작년 연말까지 타결이 돼서 올해부터 이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소위 말하는 이 기준하고 한국의 기준하고 다르긴 하는데 어찌됐든 올해 3월 달까지는 미국이 지금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한테 줄 봉급은 있어요. 네. 그런데 4월 1일부터는 이제 안 된단 말이죠. 네. 미국의 국내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급휴직을 하려고 하면 2달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부터는 이제 줄 돈이 없으니까 네. 그걸 이제 1월 31일 이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다 통보도 해주고 설명회도 거쳤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달 중순에 다시 서울에서 7번째 다시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게 될 텐데 네. 여기서 이제 뭐 좋은 결과가 나와야 이들이 이제 불안하지 않게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겠지요. 네, 좀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군무원 신분인 건가요? 예, 우선 이제 군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 분들이 좀 적을 텐데요. 국가가 필요로 해서 뽑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도 군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전문 인력 중에서 꼭 민간인들이 필요로 하는 직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민간인들을 선발을 해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의 신분은 군무원입니다. 군무원. 예. 공무원하고 신분은 대충 비슷하긴 예. 한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보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방부에서 보정하는지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000~13,000명 어휴, 정도 돼요. 많네요. 예.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들한테 봉급을 주는 군무원 숫자는 예산이요? 9,000명 정도 어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주한미군 기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의도의 5배 반 정도 되는 와, 어마무시하게 어마어마하네요. 네. 크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관공서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예. 병원도 있어야 되고 소방서, 우체국, 호텔, 식당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미군을 지원해주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아하. 이들을 이제 군무원이라고 그러고 이들이 이제 이런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9천여 명 정도 지금 이제 무급 휴직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분들이 다 무급 휴직이 되면 불편한 거는 주한미군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예. 미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남미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런 체류자들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들이 다 이제 시내 청소도 담당하고 세탁소도 담당하고 식당도 담당하고 하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파업을 하면은 이제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중요하죠. 분이고 네. 주한미군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일에 이제 무급휴직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면 제일 불편할 사람은 미국인들이죠.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국의 국내 법이에요. 법이 그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무급 이 휴직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까? 지금 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이 돼서 지금 네. 뭐 2020니까 28년 됐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상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게 11차 방위비 네. 분담금 협상인데요. 네. 작년까지 총 10차에 걸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해에 타결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해에 타결된 것은 3번. 그 전해에 타결되지 않고 해당 연도부터 이게 넘어와가지고 겨우 협상이 타결된 것이 오히려 7번. 아, 더 많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1995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비준이 된 것이 4월 달이에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늦게 국회에서 비준이 돼야 예산이 집행이 예, 되는 예.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 네. 이분들한테 무급휴직을 한 적은 없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한미가 공동으로 지금 인건비 부담을 하고 있었다면 네네.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네, 이것은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최초 협상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요. 한국의 이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하고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하고 좀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총 얼마로 필요로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는 총액행이라고 얘기해요. 네. 여기서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지불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요 충족행이라고 그래요. 네. 여기에 얼마가 필요하고 여기에 얼마가 필요하고 여기에 얼마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군무원들에 대한 선발 관리하는 것을 전부 다 돈 네. 지급하는 걸 누가 하느냐 하면은 미군이 해요.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 일본이 지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고용을 하고 일본이 다 돈을 지급을 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초에 출발할 때 미국하고 한국 사이에 협정을 맺을 때 우리가 100%를 다 지급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고 하는 SMA 틀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예. 또 미국이 이에 동의를 해야 되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 그분한테 들어갈 인건비 100%를 우리가 내야 됩니다. 예. 그런 조건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 주한 미군 한국인 노조 측이요, 저희 제작진한테 또 메시지를 전해 오셨는데요. 무급 휴직이 결정이 돼도 국가 안보를 위해 계속 출근하겠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주한 미군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고 그러면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 노동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또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우리 국방부에 지금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 남은 그런 방위비 분담금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급여로 보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국방부가 그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측은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이게 이제 보도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고 하는 SMA 틀 속에는 딱 3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전까지 우리가 토의했던 소위 말하는 그 주한미군의 군무원 인건비 9천 명에 해당되는 그 인건비가 있고 두 번째는 군사시설비, 세 번째는 군수지원비거든요. 여기에 이 항목 속에서만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법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요 군수지원비하고 군사시설비 중에서 이렇게 좀 돌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오히려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논리에 말려들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금 여기 SMA 틀 속에 있는 3가지 말고 제일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략자산 정개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순환 배치되는 병력들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정개비라든지 이걸 지금 내놓으라고 항목을 넣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협상 대상.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들어주면
그러면 이것도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이제 머리를 조금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고 있구나. 이걸 간파를 하고 예. 가능하면은 이 틀 속에서 원래 규정된 틀 속에서만 지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사태는 미국이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좀 올려달라고 좀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예.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5년도, 2014년도, 심지어 2019년도 그렇게 6월달, 4월달에 다 이렇게 국회에서 비준을 받고 늦게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여기에 그 무급 휴직을 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요. 무급휴직 통보는 해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집단적으로 그냥 해줬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이미 무급휴직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1월 31일 이전에 개인적으로 다 통보도 해주고 설명회도 개최했어요. 네. 그럼 이게 전혀 이제 작년이나 또는 그 이전하고는 다른 상황이잖아요. 다르긴 하군요. 예.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이것은 질문하신 것처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예. 하나의 조치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해를 넘겨서 지금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그렇죠. 아까 그 미국이 원하는 지금 항목별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항목이 딱 3가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건설비가 있고 네. 그다음에 군수지원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 말고 한국으로 전개되는 전략자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B-52, B-2, F-22, F-35 그다음에 그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데 대한 전개비 그리고 나서 일개 여단이 9개월 단위로 우리 한국에서 계속해서 순환 배치됩니다. 예. 미국의 일개 여단이 와서 9개월 동안 여기서 주둔하면서 훈련하고 다시 가고 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들이 오고 가고 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이들이 거기서 준비하는 훈련하는 비용 이것까지 대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한 과한 것 거죠.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1991년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냈거든요. 예. 그때는 1,700억 정도 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가 낸 것이 1조 389억이에요. 400억 됐군요. 28년 동안에 6배 정도밖에 안 냈는데 예. 지금 미국이 올해에 적용될 것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6조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6배를 올려달라고 5배를 지금 달라고 하니까 예. 28년 동안에 6배 냈는데 1년 만에 5배 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항목에도 없는 것을 예. 추가해서 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 사실상 우리는 좀 특이한 미국 대통령을 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예.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4배 네. 이제 정액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아요. 네. 한국의 비판이나 일본의 비판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비판이 많은 거죠. 예. 우선요, 미국 의회에서는 2020년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네. 명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간접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네. 이거 계산해서 보고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토지도 공짜로 해주죠. 예. 그다음에 카투샤라고 하는 거 이건 전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이것도 지금 무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뭐 면세, 복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돈에 따라서 1조도 되고 2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미국 자체의 비판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협상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2월 중으로는 뭐 협상이 저는 뭐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네. 서로 이제 위민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돈이 한 4억 5천만 불, 45억 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데요. 네. 이걸 1년에 내는 건 안 하면 되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네. 이렇게 내면 그렇게 방위비 분담금이 한꺼번에 정액되지 않는 방법으로 되고 대신에 우리가 정액해 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네.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 때 그걸 좀 지원해 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미국도 이기고 한국도 이기는 윈윈 방식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이 되기를 응원하고 또 그렇죠.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